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퍼니포 오늘은 홍사훈 주진우 그리고 김영남 허은하였는데 지금 김영남 의원이 방송이 늦게 끝나가지고 예, 알바 뛰고 있습니다. 8시 10여 분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오기 전에 빨리 끝내요. 그렇죠. 우리 노영이는 어디 갔어? 근데. 그러게요. 오늘 또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재판 갔다고 합니다. 재판. 재판에? 예. 변호사인 걸 변호사였어요, 예. 변호사였어? 네. 야 우선 오랜만에 그 허은하 의원님 나오셨는데 보니까 파워풀 공연에 오셨더라고. 네. 초대도 안 했는데 초대 받고 갔습니다. 누가 초대했지 도대체? 저희 그 세터민 자매 남매 김용남 허은하. 의원님하고 세터민이라며. 허은하하고 같이 가서 괜찮아. 그거 밀면 되겠네. 세터민. 상당히 재밌게 예. 감동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간만에 춤도 추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여기는 그 따뜻합니다. 따뜻한 문화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닌 면도 있다고 아닌 면도 좀 있어요. 전에 그게 다는 아니에요. 무슨 요일 날 오셨어요 그때? 저 토요일에 갔습니다. 아 토요일 날. 저도 갔을 때 그때 봤어요. 화면에 이렇게 비치는 거. 네, 저도 김용남- 화면으로 뵀어요. 김영남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남매처럼 얼굴도 비슷한 거 남매 같은데? 됐지 이제. 그렇지. 얼마나 지금 둘이 기대고 멍든 가슴끼리. 네. 멍든 가슴. 세터민 세터민 남매. 자 요즘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커플은 어때요 요새? 뭐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죠. 준비하고 있죠. 이제 곧 꼬리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제는? 이제 윤석열은 꼬린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윤석열은 꼬린 된다고 꼬리는 생각하고. 이제 우리 그 구속. 업계 언어로 예. 예, 구속을 의미합니다. 네네. 꼬린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꼬리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꼬린 시킨다. 주진우하고 저는 니네들 꼬리 시킨다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선거만 끝나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꼬리 시킨다고. 네, 예. 저희는 좀 십몇 년째 듣고 있어요. 항상 출석 대기 중이거든요. 네. 우린 천천히 가자고 지금 이번에는. 자. 그런데 윤석열은 구속될 것이다. 윤석열은 꼬린. 그런데 김건희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또 헛된 망상이 하나 있냐면 누가 그래? 오래 걸린다고. 누가요? 지금 저기 오래 안 걸려. 아크로비스타 들어갔다 온 사람 자기네들 먼저 꼬리 망상이라고 낼수 있어. 얘기했잖아. 망상이라고. 망상? 자. 그 머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아 이거 신경 쓴 거야 이거. 용산에 왜 그래 머리까지. 근데 자 아크로비스타의 생각이에요. 이제 금방 들어갔다 온 사람의 얘기인데 자 저기 윤석열은 꼬린 된다. 네, 꼬린 된다. 왜냐면 뭔가 각오하고 있다. 뭔가 조사받았더니 그 빼도 박도 못하는 핵심 증거가 제시했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이 꼬린될 사람들 지금 수두룩해지는 그리고 거니까. 김건희는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근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7월에 변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7월 변수 얘기를 하는데 천공도 얘기했어요. 7월 변수. 야 이재명 오래 갈 것 같아. 7월에 변수가 생겨. 7월에 변수가 생겼는데 7월에 탄핵된대? 아니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7월에 큰 건이 터진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구속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천공이 계속 얘기해. 그래서 내가 정광훈한테 물어봤죠. 정광훈 7월에 뭐 없대. 뭐 없대. 그거 저거 용산 애들이 용산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이거 그냥 하는 생각이래. 말도 안 된다. 그냥 바람이다. 네. 근데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7월에. 계획이 있죠. 그게 뭐야 그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구속이 뭔 계획이 있겠어. 네, 구속이지. 그러느라고 이제 그만 어울려 이제. 누구요? 그 밑바닥하고. 어울리다니. 아니야. 아니 들어야 거기를 돼. 알아야 돼요. 거기를 들어야 돼요. 하여튼 윤석열은 꼴이 될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김건희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7월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오래 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김건희는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재명 이루어질 5년 갈 것 것이다.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더 갈지도 몰라. 아까 참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밖에 미니미니 최민희 의원이 꼭 그 얘기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 방송법. 방송법 네. 국회 가방이 이제 통과했잖아요. 네, 네. 내가 그래서 박수 쳐줬어.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얘기할 건데 뭘 또 미리 얘기해 달래. 내가 먼저 얘기를 그 바람을 좀 잡아줘야 된다. 바람을 잡아줘. 내가 그래서 박수 쳐줬다고. 자, 그런데 어제 특검에 네. 특검 소환 조사를 보고는 또
아크로비스타 쪽에서도 대단히 좀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는 요거는 김건희 쪽에서 놀랐다는 거야? 아니면 윤석열 쪽에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미 거의 완성돼 가는 단계예요. 벌써 그런데 국무회의 불렀다고? 네, 한덕수를 불렀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는 이거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덕수를 잡기 위한 수사가 명확했어요.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였다. 그게 다 윤석열을 잡기 위한 거지. 근데 이제 자, 윤석열만 잡지 않고 자, 밑에 다 잡는다는 거지. 다 잡습니다. 한덕수가 그리고 안덕건 부르고 다른 사람도 부르잖아요. 윤석열 때 장관했던 사람 다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덕수가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그리고 계엄 해제할 때도 지연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측면이 커. 근데 그걸 윤석열 왜 놀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놀라는 게 무인기인데 무인기를 왜 놀래냐면은 아니 무인기 전에 그거 나 궁금한데 왜 그 앞부분 왜 놀래? 윤석열 한덕수 가는 걸 왜 놀래야 하는 거야? 한덕수와 주변이 가고요. 두 번째 들어봐 좀. 왜 놀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아 요거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돼. 자 앞뒤를 알아 자르고 몰라. 앞뒤를 아니, 자르고 약간 모르는 표정인데 아니라니까 저거 그 사이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적어 왔어. 오케이. 자 외환 무인기지 않습니까? 무인기. 수사는 무인기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워딩이 나왔다 이 얘기인데 윤석열이 그 지시했다는 거 아니야? 무인기를 지시해서 조화했다 여기까지 10월달에 1차로 무인기를 보내고 북한에서 격하게 반응하니까 좋아했다고. 좋아했다. 하는 녹취가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저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보낸 거예요. 대통령 안보실. 그 안보실 저게 이제 부승찬 의원이 처음 주장해가지고 예. 대통령 안보실에서 아마 고소고발인가 했을 거예요. 네. 이 건으로. 예. 근데 그때 주장이 뭐였냐면 이때까지는 군에서 보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안보실을 통해 갔다 이거잖아 지금. 자 윤석열과 대통령실이에요. 안보실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은 그럼 김태효잖아. 그렇습니다. 정진석, 신원식, 김태우가 바로 걸려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뒤로 바로 주변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어서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지. 윤석열도 문제지만. 윤석열이 큰 문제고 윤석열은 도간에 든치고 윤석열 뒤까지 이미 허은하 의원님 좀 교정 좀 해주세요.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미지 괜찮은데 지금 처음 봐가지고 김태호, 신원식, 정진석. 자 윤석열 뒤까지 이미 거의 포위된 상태입니다. 뒤까지. 예, 한덕수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실까지 계엄 가해자로 지금 포위된 상태여서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 빨라가지고 놀래고 있습니다. 이제 됐죠. 그러니까 한덕수 그거를 말을 왜 근데 한덕수 때문에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왜 다음 포위됐다라는 포위됐다. 그냥 포위라는 단어로 지금 포위. 퉁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냥 이해해 포위돼서 주세요. 지금 네. 그렇게 됐다는 거야? 자 윤석열도 허은하 의원님이 논리가 지금 매우 빈약하네. 왜 그래? 이렇게 빈약할 그러니까 수가. 자기 원래 윤석열은 보니까 헌재 때 다뤘던 거 그것만 수사할 줄 알았나 봐. 네.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을 막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당황했다 이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앞으로 없는 거 아니야. 예. 밖에 자기가 들어가더라도 막 언론 플레이도 해주고 막 수발들 두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통령실하고 내가 그리고 특별히 한덕수, 정진석, 김태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금 끌려가게 생겼어요. 난 어제 그 한덕수 그 MBC에서 뉴스데스크에서 그 나온 보도 있었잖아요. 그 어떤 거? 문건을 갖다가 CCTV 보니까 문건을 들고 나오는 거. 두 분을 막 이렇게 네. 문태기로 들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기 뭐 들고 나온 적 없다 그랬는데. 네. 그런데 최상목이 네. 문건 받았잖아요. 네. 그 쪽지라고 했던 거. 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을 못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거짓말이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한덕수가 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제 그거 보고.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그걸 문건을 아무나 그냥 대통령이 무슨 쫄대기가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비밀 문서를 중요한 문서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억을 못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기억을 못 하는 말할 수 말이 없는 그건 말할 수 없는 그건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줬으니까 네. 그런 거지. 한덕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때는 최상목이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덕수일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고 직접 크지 받았을 수도 않겠느냐. 있죠. 윤석열한테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로부터 직접 윤석열이나 받았을 윤석열 비서가 직접 줬을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약간 약한 것 같고요. 약한 나. 네. 너무 저를 몰아세우다가 지금 네. 하나 다른 것도 좀 있긴 있어. 알았어요. 네. 하여간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터니까 윤석열이 당황했다. 네네네. 왜냐면 아까 그리고,
잠깐만. 자기 살려고 그 사람들에서 또 뭐가 나올 수 있거든. 그렇죠. 여기에서 방어막이 좀 생겨야 되는데 지금 내각의 방어막, 한덕수 방어막 그리고 대통령실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자기 살려고 뭔가 비밀을 폭로해버릴 수도 있지. 네. 아까 그 저기 무인기 잠깐 얘기했으니까 그거 잠깐만 보충을 하면 오늘 중앙일보에서 단독이 하나 또 나왔잖아요. 10월 8일 날 평양에 보이는 무인기 이후에 네. 드론 작전사령부 백령도에서 한 대가 실종 분실했다 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 우리 한 보름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했죠. 네. 그때 서해상에 10월 15일 날 평양에서 한 대가 추락을 하니까 4대 보낸 거 중에 한 대가 추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어디서 해야 떨어졌느냐. 되잖아.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서해상에서 2대를 날렸어. 한 대를 떨어뜨렸다. 실제로는 한 대만 날렸는데 2대를 보고 문서상에는 2대를 날린 거로 하고 한 대만 돌아왔다. 그렇게 한 대는 했다. 서해상에 그냥 추락했다. 그래서 오케이. 우리 이 분실 아하. 이게 오늘 중앙일보 나온 거예요. 이게 아하. 보니까 제가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일종의 특종인데 요즘 제가 이제 약간 코믹적으로 이렇게 캐릭터가 잡히다 보니까 이게 특종이 아닌 것 같이 막 이렇게 알려졌어. 억울하시구나. 11월에 보는 것도 우리가 처음 말한 거잖아요. 억울하셔. 오케이. 매우 억울한데 난 뭐 사실 특종 같은 거는 관심은 없는데. 아니 다 말해놓고. 그렇다 이거지. 오늘 아침 단독이 하나 있어요. 평양에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이 드론사에 경력금을 지급했다. 얘네들은 그리고 어제 나온 경향의 그 보도 중에 저거 있잖아요. 국방부도 모르게 해라 드론을. 네. 이게 진짜 이상한 거란 말이지. 군에서 드론을 보내는데 국방부도 모르게 해라, 합참을 모르게 해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알고 보면 우리가 드론 보내서 도발한 거라 그러면 군이 호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북한 네, 공격하자고 네, 할 그럴 수 때. 있죠.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했던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예. 자기 군을 속이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는 또 2차는 또 김용현 국방부에서 주도해서 또 보내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김용현이 그 경력금 줬다고 했잖아요. 드론을 이제 그 평양으로 날려보낼 때 11월 14일 날 또 한번 그 한 달 뒤에 11월 14일 날 날려보냈잖아. 한번 날아오려고. 뭐 그때도 이게 코스가 너무 위험하다. 그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군에서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이거는 당연히 들리고 잘못하면 격추된다. 네. 그래서 이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이 사람 아직도 현직에 있습니다. 네. 빨리 조치해야 돼. 네. 이 사람하고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하여튼 그 대대에서 실무자들이 하여튼 뭐 통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김용대가 그때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그 보고도 있어요. 김용대가 존댓말을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김용현일지 뭐 누굴지는 모르겠으나 옆에 누가 있으면서 그런 지시를 했을 거예요. 김용대는 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투스타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가 옆에서 그 경로에 대해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하니까 그 경로를 갖다 김용대는 헬기 조종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상의하면서 전화로다가 했더라. 그게 김용현일 수도 있고. 근데 김용대는 어쨌든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증거인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하고 있어요. 뭔가 불도 났었잖아요. 확실한 빨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내가 한 달 전에 다 말한 거였잖아 이거. 그러니까 빨대가 특종엔 내가 그 관심 없지만은 한 달 전에 다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 빨대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네. 김용현, 김용대. 김용현, 김용대. 예. 자, 지금 허은하 의원님 매우 당황하고 있어요. 첫 그러게. 질문에 대해서 막 준비했거든요. 어디에 끼어 들어가야 되나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둘이 입 좀 다물고 이제 생각난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네요. 네, 막 말하는 건데. 근데 진짜 어떻게 보수 정부에서 저렇게 안보에 대한 생각이 없고 거짓말이에요. 보수는 안 보다. 네. 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네. 북풍도 다 보수가 했고. 진짜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이거 특별히. 부럽다. 나도 잠시 몸담았기 때문에 네. 부끄러워서 오그라든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출범했어요. 16개나 돼가지고 그 볼 때마다 진짜 많다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나는 아까 예. 김건희가 먼저 구속될 가능성은 난 더 있다고 봐요. 어떤 걸로요? 도이치지. 도이치. 왜냐면 이거는 다 끝났잖아. 16개 중에서 일단은 이거부터 빵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사건들 이제 인신 구속 상태에서 그래도 여기서 평생 기자를 하신 분인데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빵에 아니 선배님 지금 허은하 의원님 준비하고 우리는 좀 가만히 있고 얘기하고 그러고 자기가 또 해. 안에 또 빵에. 깜빡했어. 빵에 여기 원래 밑바닥이라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고 도이치 있습니다. 모터스 예. 그게 가장 첫 번째일 것이다. 그건 이미 그게 다 첫 수사 번째로- 끝났으니까.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허은 의원님? 따로 다 시간을 말씀을 마련해 해주셔가지고 네, 본인 그러니까 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은 도이치일 것 같고 근데 뭐 정치계 입장에서는 사실 저기 뒤쪽에 있는 공천비리라던가 띄워봐 주세요, 16개. 예. 예, 공천비리라던가 예. 기본적인 좀 명태균과 관련된 네. 불법 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하죠. 그 코바나 콘텐츠 아니 도이치모터스는 뻔하기 때문에 네, 너무 결론이 뻔하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빠르게 할 건 뭐 빠르게 우선순위로 빠르게 하더라도 네. 뒷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보수 정당에 계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엮일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명태균 나오면 많이 걸리겠죠. 확실하게 내란 종식을 하려면은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이치모터스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공청 관련이에요. 수사가 그게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도이치모터스는 뭐 다 됐다고 했지만 다 안 된 거 몇 개는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특검에서 꼭 밝혀내야 된다고 하는 게 최은순, 김건희 포함해서 24억 벌었잖아요. 두 사람 합쳐서 더 번 사람들 거의 몇 명 있습니다. 6명 있어. 나머지 4명. 네. 제일 많이 번 사람은 확인된 것만 27억을 벌었어요. 네. 이 사람은 권오수의 경제적 공동체라고까지 항소 이유서에 검찰이 적지를 했지만은 차마 기소는 못했어. 입건도 못했어. 왜 그래요? 얘네를 기소하거나 입건하면은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거든. 바로 그래 나를 기소했어? 네. 그래 해봐. 김건희 털어버린다? 네. 김건희가 당연히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기소를 못한 거. 얘네들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기소를 못했는지 네.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때 잠깐만 있어봐. 무슨 속사정이 있어갖고서는 얘네들을 갖다가 이 수사 검사들이 기소를 못했느냐. 그 속사정 네. 특검에서 꼭 밝혀내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저기 파킹은 한번- 없는지도 알아봐야 돼. 파킹. 네. 지금 통장에 찍힌 게 전부인가? 바깥쪽에 그렇지. 파킹해 놓은 건 없나? 이것도 알아봐야 확인된 돼. 것만 24억이에요. 지금 네. 그거는. 그거는 검찰이 네. 보고서에서 확인한 것이고 예. 남의 명의로 파킹한 거 없나 이것도 찾아봐야지. 네. 예. 왜 3번하고 5번도 좀 찾아봐 달라고 네. 빨리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 3번 명태균 다이아. 가방, 저거는 명품 가방. 캄보디아 아니야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니, 캄보디아 말 좀 요즘 어디 학원도 없더라고 캄보디아 말은. 네, 명품 가방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은 많으니까. 그렇죠. 명품 가방 같은 게 나오면 직관적이죠 아주. 그렇죠. 그런데 근데 명품 가방하고 신발 사이즈에 거기에 이렇게 천착할 필요는 절대 그럼.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효과적이긴 해요. 그렇죠. 뜨겁죠. 뜨거운데 근데 뭐 지금 250ml다 뭐 이렇게 그건 나오는데 아니지. 이제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사이즈가 틀리면 이제 김건희 거 아니다 이런 건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방을 신발을 이 실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많죠. 네. 아주 나오기만 하면 서 굉장히 의원님은 신발 그 몇 미리 갑자기 왜 이렇게 아니 나 궁금해서. 오늘 노영희 변호사 안 계시니까 지금 홍사훈 선배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나 처음에는 매우 허전할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안 그러네. 너희 면서 억제기인데 우리 입이 풀렸어. 자 그러면 허은하 의원님이 단독으로 발언할 수 있는 분야 개혁신당 어떻게 돼가요? 나 지금 뭐 어저께 잠깐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네. 네, 거기에도 좀 권력 싸움이 좀 시작이 되고 있어서 권력 싸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요? 권력이 네. 있어. 이준석 그러니까 내부 권력들끼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니 작은 이준석 원맨당 왕국에도 나름의 권력 싸움이 그 있습니다. 쪼잘한 그 권력 요거 네, 나름의- 서로 갖겠다고. 네, 서로. 이준석 의원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이하가 지금 그 싸운다는 거예요? 밑에서의 싸움이고요. 우선 아직은 이준석 의원의 그 권력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바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원래는 대표를 안 나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대선 때. 대선하면서. 네. 대선하면서. 그래서 그 대표로 나가려고 준비하던 그룹들이 두 그룹 있었는데 어허. 이번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네.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후보로 죽을 썼으니까 예, 예. 당 대표로 어떻게 면을 다시 살려보려고. 네, 본인이 나가서 뭐 희생한다라는 말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던 그룹에서 좀 난감해하고 그러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서로의 권력 싸움을 좀 하고 싸움이 있다. 붙었구나. 예. 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련된 얘기도 추후에 뭐 할 얘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세요. 여기 막 치고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여기는- 다시 예. 시간 없어. 국정기획이 소속돼 계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 익숙해지질 않아가지고. 국정기획에서 요새 뭐 하고 계세요? 저 지금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지금의 이 현안에 약간 좀 느려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네. 예, 그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내려온 것이 그 장관 내정자와 그다음에 우리 국정기획원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발언할 때는 무조건 대통령실과 상의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얘기는 그냥 뭐 국정기획이 얘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하지만, 거니까 예, 중간에 그렇죠. 얘기가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그게 꼭 진짜 그 이재명 정부의 이야기처럼 나오게 될까봐 되게 중간에 말조심을 시키고 브레인스토밍도 있습니다. 막 그거 결론낸 것처럼 나가면 혼란이 생긴다. 그 부분의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돼서 저희가 지퍼를 좀 많이 달고 있고 다만 이제 임은정 예. 공부지검장장. 예. 예, 이번에 그분하고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아침에 서로 마주 봤을 때 인사를 나눴을 때까지는 부장검사였어요. 예. 근데 오후에 바로 검사장이 네. 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서로 방송에서만 얼굴을 많이 보니까 좀 지인처럼 느껴지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인사를 했었던 것을 제가 좀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었고요. 왜냐하면은 나 임원정하고 지금 돈 왜냐하면 그분도 사실 이제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그렇죠. 공익제보자로서 검찰 개혁의 어떤 상징이 되셨잖아요. 저도 공익제보자,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어떤 정치 개혁의 개혁자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 둘이 한번 대한민국 잘 만들어 보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데 분위기 아주 안 좋네요 지금. 칭찬하면 별로 준비된 멘트인 것 같은데. 네, 칭찬하면 네. 그렇게 하면 못 살아남아 여기. 아 그래요?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 인사 중에 임은정 그 지검장이죠. 지검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 갈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던 게 칭찬하면 있어요. 안 하는구나. 임은정 검사가 대검이나 법무부에 가서 기획 파트나 중요하게 결정을 하는 그런 데로 가면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수사하러 가서 낫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장 검사하고 지검장까지 이렇게 고속 승진한 거 아니냐. 아니 이분은 지금 지검장 될 때가 됐어요. 그 기수가 지금까지 검사장 인사 불이익을 안 당했으면 그 기수가 그렇습니다. 맞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그 임은정 검사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긍하는 분위기. 근데 그게 끝이겠느냐? 예. 윤정원 검사장을 거기까지만 쓰고 말 거 아닐 것 같아. 정권 그리고 초기인데. 어차피 검찰 지금 조직이 몇 달이 안 있으면 추석 전에 뭐 이제 개편되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인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어제 노영희 변호사가 심리학 박사잖아요. 네, 맞아. 심리학적으로 변호사기도 이 그분이 그러고 보면 공부를 참 많이 했어.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엄청 열심히 일하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말도 많고. 네. 그것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어제 내가 그 정말 오래간만에 그 인사이트에 내가 고개를 어떤 정말 사이트 요약해 봐 주세요. 요약이 잘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이게 그 우려들이 좀 있잖아요.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 네, 그렇죠. 조국혁신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맞아. 반발하고. 조국 혁신은 피해자였으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검찰 인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어쨌든 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지금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되는데 검찰이 당연히 아무리 지금 죽은 검찰이라 하더라도 지금 숨죽이고 있지만 분명히 고개를 분명히 쳐들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런 걱정들을 하죠. 그 걱정을 검찰 내부의 걱정을 일부나마 그야말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 죽이는 거 아니다라는 걸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코너에 몰아놓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찍소리를 하고 죽잖아요, 다. 그래서 깨물까봐 그래서 약간의 버퍼를 두는 것이다. 완충지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서 어차피 검사들은 재직 시절도 중요하지만 그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 아닌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자리도 하여튼 그런 중요하고 사람도 있고. 어쨌든 버퍼다. 네. 그 자리가 어쨌든 그 돈을 만드는 거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네. 그걸 갖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밖으로 완전히 뺏지는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 조국 혁신당에서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노영희 변호사 변은 굉장히 잘하는 지금 전략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렇죠. 긴장하고 그렇죠. 얘네들이 혹시나마 오셨네. 검사 전문가 출신이 오셨네. 드디어. 네. 새텀인 남매 오빠 오셨네. 저도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동생이 와 있네. 노영희 변호사 말은 굉장히 일리 있죠. 어제 내가 진짜 어제 방송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 검사의 감정이입을 아니 해봐라. 노영희 변호사가 홍보를 안 하니까 이제 저기도 홍사원 기자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 정 들었어. 싸우다가. 검찰 인사에 보기 좋은 대해서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우리 김영남 의원님 끝날 때도 들어오셔가지고 예. 오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 뭐 지금 오늘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상법 개정안 네. 통과예요. 어. 근데 약간 일단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예. 몇 가지 뛰어왔더니 숨이 차네.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좀 이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 계속 추진해야 될 개혁 과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한 얘기인데. 나 끝나야 돼요? 아니 뭐꼭 하고 싶은 얘기 꼭 한 거 어제 네. MBC 뉴스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9일 날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해라 공공기관들하고 했잖아. 외청도 들어와라. 그거 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라고요. 좋은 일이야. 그런데 좋은데. 콕 집어서 LH를 얘기를 했잖아요. LH도 LH는 얘기했죠. 부동산 정책하고도 지금 굉장히 네. 연관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대출 규제로다가 한 방 잡았지만은 그 다음에 먼저 공급은 있어야 되거든, 주택 공급을. 근데 기존의 주택 공급으로 하면은 분명히 저 부동산 다시 불장됩니다. 그런데 LH를 꼭 집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간 LH가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동을 경험해봤으니까 또. 그렇지, 똑같은 거야. 국무회의에서 다음에 LH가 들어왔을 때 이걸 갖다가 조지겠다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조진다고. 빵에 그게 쳐넣는다 그랬구나. 뭐냐면 내 요 부분은 꼭 좀 말을 해주고 싶어. 대통령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거 계속 보도를 했었거든. LH는 공인된 땅 장사죠. 땅 공인된 장사. 땅 어떻게 그 땅 장사를 하는지 제가 잠깐 그래픽 한번 보여주면은 오늘 준비 많이 LH가 하셨네. 일단 예. 판교니 대장동이 대장동은 LH가 아니지만은 판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합니다. 먼저 그렇죠. 원주민들한테 예. 헐값은 아니지만은 싼 값에 강제 수용을 해. 예. LH가 이거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강제 수용권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LH가 직접 거기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매각하죠. 땅을 민간에. 전기, 도로, 뭐 상하수도 기반 시설 마련해서 물론 그 돈은 들어요. 예. 일반 건설사하고 시행사들한테 민간에 매각을 합니다. 그렇지. 이게 무슨 공공사업이야? 헐값에 싸서 비싸게 민간에 땅을 파는 게. 아니, 민간이 무슨- 땅을 비싸게 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들한테. 그 민간만 돈을 버는 거죠. 그렇지. 이건- 이건 공인된 땅 장사거든요. 그렇지.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판교가 예. 판교가 원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93만 원에 평당 93만 원에 땅을 샀거든요. 예. 거기 물론 돈 들어 전기 하수도 뭐 도로 놓고 그러려면은 기반 시설에서 평당 790만 원에 이 땅값을 민간의 건설사들한테 팝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 민간이 대림 뭐 이런 2,600만 원에 건설에 팔았다. 거기다 민간들이 아파트 지어서 평당 그때 1,600만 원이 평당 분양가 1,600만 원인데 용적률을 160% 적용시켜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2,600만 원에 판 거야. 93만 원짜리 땅이 30배가 뛰는 2,6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하이에나들이 안 꼬여들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걸 왜 민간에 파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냥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 된다. 돈 없으면 그 채권 발행하면 된다.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네, 네. 채권 발행하면은 저 얼마든지 그 사업 저 나온다. 먹이사슬은 저 건설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LH에서 그때 시흥 뭐 그 내부자들 막 땅장 그 투기하고 미리 사놓고 했잖아요. 예. 저걸 뻔히 아는데 LH 내부에서 안 하겠냐고 나 같아도 하지. 이 얘기 안 옛날부터 하겠냐고. 좀 있었어. 내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저 생각을 하니까 무척 반갑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택 공급이 정책 분명히 나와야 돼요.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런데 네. 기존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나오면은 저 땅 장사들만 시행사들만 잔뜩 돈 벌게 해주는 알겠습니다. 김만배 얘네들만 이런 식으로 돈 벌게 해주는 그 구조가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LH 부채가 한 200조 정도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아니 LH가 돈을 번 게 아니고 LH 또 다른 전부 다 민간들이. 시행사 건설사 시행사들이 건설사 돈을 번 돈 벌어서 거야. 하려는 그러니까 그리고 LH는 거기서 악어세지. 얘네들이 그냥 LH는 빚을 그랬어? 잔뜩 안고 그렇지. LH에 일하는 누군가는 돈을 벌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LH 관계자들은 또 아, 내 설명이 좀 부족했나? 그걸 이해를 좀 못했구나. 부족했어요. 우리가 세 개 들었어요, 근데. 네. 자, 근데 주진우 천공 정광훈이 국민의힘 미래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 이게 있다며. 자 전광훈은 뭐 저기 김문수 후보하고 매우 친했던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전당대회는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해체 안 되고 그냥 김문수가 접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을. 예. 천공은 뭐래? 천공 천공 왔다 갔어요 여기. 천공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정치인이 없다. 특별히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천공이 뭘 알아? 네. 틀렸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 사람 그런데- 한 얘기 중에 맞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맞은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을 김건희 윤석열이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의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네. 망했죠. 뭐. 허우대는 제일 그럴듯해 그래도. 누가요? 누가요? 천공. 천공이요? 에이. 건지는 그다음 머리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이게 낫다고요? 허우대는 도사삘이 좀 나던데. 하얀 고무신 신고 왔는데 그게 낫다고? 우리 허은아 의원님 여기 정하시려면은 네. 네. 지금 구경 모드거든요. 와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 지금 허니포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 대본은 중요하지 대본이 않고,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듣고 있다가 탁 쳐서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비주얼 담당이 저였었는데 오늘 비주얼 담당으로 역할 충분히 하셨어. 그래서 내용적인. 그러면 노영 담당하기 변호사가 때문에. 뭐가 돼요? 조 변호사님하고 김영남 의원님 요새 그 검사 출신으로 네. 야 특검 이거 진짜 잘한다 하는 대목 있습니까? 뭐 하나 말을 하고 하셔야지. 특검 여기 잘한다 이거. 그게 지금 뭐 아직까지는 특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은 고특검 그러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안 돼서 내란 조석 특검. 특검은 일단 기선 제압은 잘했죠. 기선 제압은 확실히 했죠. 예, 기선 제압은 초창기에 나 체포영장 친다. 원래 체포영장은 치는지 안 치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알려줬잖아요. 체포영장 친다 그러면서 쫄라고. 나올게 연분에서 기선 제압은 확실하게 했죠. 기선 제압하고 일단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보이죠. 이번 주에 네. 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근데 5일날 출석하겠다고 하니 네. 이번 주는 아니겠죠. 여기에 이번 주는 넘어가겠죠.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특검에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빨리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무슨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이상한 짓을 많이 봤잖아.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것 같은데. 나는. 전 대통령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지금 조은석 특검팀의 주류의 생각입니다. 빨리 해야 된다. 네, 빨리 그래서 잡아야 그 된다. 9시에 출석을 하더니 그럼 1, 20분은 늦게 늦을 갈 수 수도 있어.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완전 도대체 그거는. 옷의 열이 아니야. 옷의 열이. 내가 이긴 거야 결국은. 댓글 싸움에서 맨 마지막에 댓글을 내가 달았어. 이거 아니야. 아우 지저분하고 진짜 이거 진짜. 1시간 늦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1, 20분 늦으면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지저분해. 왜 그러냐? 아, 원래 그런 오글거려. 사람 옷의 열이야. 나. 그런 사람이 원래 일단 그거 같아요. 내가 네가 정해준 몇 월 며칠 몇 시 그건 안 지켜. 거기는 내가 응할 수 없어. 몇 분이라도 한 넘길 거야. 10분이라도 늦어야 돼. 의미 없는 자존심. 봐봐 내가 이겼잖아 최종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딱. 그 업계용어로 막대 사수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댓글 사수하는 거. 빨리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빨리 안 집어넣어야 돼 정말. 아 나도 빨리 집어넣어야지. 이제 스트레스 그만 받고 싶어요. 맞아요. 오글거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확실히. 빨리 해야 된다. 네, 네. 변수가 생기. 아. 빠르면은 그 5일 소환하고 나서 내일 모레예요. 토요일 날 소환하고 나서 주말에 바로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계속해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날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내란 수계 외의 혐의가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겠죠. 영장을 치려면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영장 있겠죠. 일단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그거는 거의 될 거고.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불려가면 언제 치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구속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치는 걸로 알고 있어. 제가요? 어. 거기까지는 조은석 특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원래는 제가 옆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림 그리면서 지금 불러야 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휴대폰에 네. 그렇게 저장을 해놨어. 그 얘기를 내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제 잘 때도 부족한 제가 지금 바꿨어 이제? 더 겸손해야 되는데 바꾸셨네요. 바꿨냐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저장된 아직 안 이름부터 바꾸셨네. 바꿔요. 바꿨냐고. 아직 못 바꿨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어떻게 저장돼 있다고 그랬지? 지금 안 좋은 녀석. 안 좋은. 아니야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어떡하면 매우 화를 냈어. 안 좋은 요소라고 돼 있는데 그걸 방송으로 말했으니까. 당신이 지금 더 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바꿔 매우 좋은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걸 뜨도록 만드는 그게 있어요. 요즘 서비스가. 아 그래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뜨게 만들 수 있거든. 매우 좋은 녀석으로 바꾼다. 니은만 빼 니은만. 네. 아 좋은 녀석. 이제 그 얘기를 그만하자니까 제가 겸손하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특검하고 지금 통화를 못 해봤구나. 아니 한 번도. 제가 사실은 제가 쓴 기사로 특검이 한 3번 4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특검이 열리면 옆에 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조은석 특검이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고 이래서 바로 불러서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는 아니, 걸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은석- 잘 알아요. 조은석 특검하고 통화해봐.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알았어. 중요해. 그건 알겠고 네. 다음 시간까지 조은석 특검하고 통화만 하고 사과해 그동안 그러면은 뭘 내 휴대폰에 이렇게 저장돼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니은 빼 니은. 아니, 아 아니. 좋은 녀석. 매우 좋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좋은 검사로 지금 자. 거듭나고 있다고요. 끝.